그러니까 최근에 예. 김성태 재판이 예. 김성태 재판이 아니라 이화영의 예. 2심이죠. 대북 선군과 예. 관련된 2심이 열렸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예.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자신의 무죄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사실 기밀을 누설했잖아요. 네. 기밀 누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김성태가 굉장히 큰 걸 갖고 있다. 나를 협박하는데 그거 터지면 큰일 난다라고 그 찾아온 그런 김형태 변호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녹취를 숨기려다가 그게 딱 하고 주진우 의원한테 드러났는데 오늘 아까 그날 이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내가 유동부 본부장님한테 네. 김성태가 이거 쉽게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랬더니 그때 날카롭게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에이고 지금 자기가 자기 죄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그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아주 도끼를 품은 이재명 변호인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남자가요. 예. 이게 뭐가 있었냐면 네. 헤어질 결심을 하면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섭습니다. 음흠. 왜냐하면 이제 김성태 씨는 제가 볼 때는 좀 남자예요. 예, 남자 기질이 있어. 예, 내가 웬만하면 호남 사람은 남자 취급을 안 해요. 예. 이건 좀 지역 폄하는 아닙니다. 저는 예. 지역 폄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네. 예. 제가 그동안에 뭐 민주화의 성지 막 이래가지고 민주화를 이렇게 호남이 이렇게 갈망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예, 보니까 북한 인민민주주의를 갖다가 그렇게 했나 네. 싶더라고요. 네네. 조국당이 3위예요, 3위. 네네. 예, 그런 거 보면서 네. 저는 이제 뭐냐면 그 민주당 뽑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2위가 누구였냐면 네. 조국당이 아니에요. 진보당이요.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네네. 진보당은 걔들은 그냥 그야말로 네. 예.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네네. 그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뽑아줬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정통성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30%나요. 예, 당장 30%나 지원한,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호남 사람들 스스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네. 광주 사태로 만들고 있다. 네. 예, 스스로 네네. 예, 그런 거를 지금 나는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김성태. 예, 김성태 이야기할게요. 네. 김성태는 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네. 저 소식통이 좀 있어요. 네. 예,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소식통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트워킹. 감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예. 플랫폼이다. 그래서 전화 한 통 딱 겁니다. 아가, 있잖냐, 말이여, 김성태 말이여, 요즘 어떠냐, 이러면 좀 바로 또 옵니다. 네, 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김성태가, 이화영이가 벌금을 갖다가 얼마를 받았냐면 3억을 받았어요. 네네. 3억 얼마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화영이 내주려고 그랬대요. 김성태가. 돈 없다고. 그 벌금도 대신 내주려고 그랬대요. 야, 진짜 의리가 있구나. 의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해대는데도 그랬는데 결정타가 있었어요. 결정타가 언제냐? 네. 국회야. 국회. 예. 예. 국회에만 안 나갔어도 김성태가 저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국회에 나가가지고 김성태를 놀려대면서 완전히 무슨 생양아치를 만들고 이재명이 조폭을 싫어하지 않아요. 네. 이재명이 조폭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요. 제가 근거를 다 댈 수 있어요. 재명아, 네가 조폭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거짓말이면 나 고소해라, 재명아. 근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 최고 옆에 조폭들이 있었어. 예, 제가 그 누군지 시장 시절에?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동네 후배들이라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예. 그런데 마치 내가 조폭이나 만나고 있겠습니까? 맨날 조폭하고 옆에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조폭 취급하고 그 기업가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나와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던 형이 그 500만 불 준 것도 북한에서
그 이화영을 무시해가지고요. 네. 아, 그거 우리 형한테 왜 그러냐. 네. 내 형님이다. 네네네. 내가 그랬는데 내가 대신 내줄게. 네네. 해가지고 500만 원을 낸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원래 이제 내주려고 했는데 네네. 아, 내가 내줄게. 네네. 그렇게 이제 확인하게 된 게 이제 그때인단 말이에요. 네. 자, 그 김성태가 네네. 네. 국회에서 그 꼬라지를 보면서 네. 오후에 누굴 보내요? 비서실장을 보내. 누구한테? 이화영한테? 국회에다가. 예. 그날 맞습니다. 국회에 예. 그 청문회 때. 예. 비서실장을 보내. 예, 오전에 안 나왔다가 오후에 나타나죠. 오후에 나와.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막았어. 네. 못 나오게. 네네. 막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아, 국민의힘에서 막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막으려고 그랬죠. 민주당이 막으려고 그랬는데 네네. 국민의힘에서 네. 힘써가지고 네. 하게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입을 여니까 네네. 민주당이 그 입 틀어막느라고 네. 말을 못하게 하잖아. 네네. 예, 막 그랬죠? 네. 그게 바로 결정적인 겁니다. 그때 헤어질 결심이 끝난 겁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헤어질 결심을 안 했으면 비서실장 안 내보냈겠죠? 왜? 민주당에서도 요구하지 않는데. 네네. 뭐 하려고 내보냅니까? 그렇죠. 너희들 이제 가만 내가 못 참아. 이제 한도가 지나버렸어. 네. 이제 이게 된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네. 어저께 증언이 터져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변호사들이 막 그랬어요. 네네. 뭐 이제 뭐가 되냐면 회유된 거 아니야? 막 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당신 회유됐지? 그러니까 예. 뭐라면, 내가 어린애요? 짜장면 갖고 회유가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예. 짜장면 먹고 뭐 갈비탕 먹고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기업 그래도 회장이 무슨 짜장면 사준다고 그렇죠. 내가 회유가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네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난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막 관련돼가지고. 예. 근데 이재명 변호인들이 정말 도가 넘어서 제지를 당했어요. 판사들한테 보니까 네. 북한에게 돈을 뜯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뜯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삥땅. 네. 북한한테 삥땅 당했지? 삥 뜯겼지라고 했어요. 삥 뜯겼다. 예. 딱 일어나고 김성태 씨, 북한에 삥 뜯긴 거죠? 300만 불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안 들으려고 그러냐면 어저께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왜요? 다 이재명의 변호사였습니다. 이화영의 변호사인 것처럼 나왔지만 다 이재명 변호사였죠. 그렇죠. 결국은 이후에 밝게 될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도 똑같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나온 거지 네네. 이화영 방어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명목을 뭘로 빌려서 이화영 변호사를 빌려서 이재명 변호를 했어요. 특히 뭐냐면 이게 있어요. 네. 500만 불은 네네. 500만 불은 누가 약속하고 왔느냐? 이화영이 약속하고 온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서 약속하고 온 거예요. 예. 우리 경기도가 될게. 예. 하고 와갖고 이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네. 도지사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화영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안 보내주니까. 네네. 이게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왜 안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네. 김성태한테 네. 이화영이 이제 꼬신 거예요. 네. 이화영을 네네. 꼬셔가지고 야 동생아, 네. 이 북한 우리가 대북 사업이 있는데, 네네. 너 대북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화영이 이제 대북 사업이 있는데 내가 너 잘하면 너 큰 돈 벌 수 있어 너. 우리 경기도가 이거 하는데 네가 이것만 딱 들고 나면 네 대북 사업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는 끝난 거야 너. 지금 이화영 흉내 내신 거죠. 네. 네. 너 이제 끝난 거야 너는. 네네. 그럼 너 있잖아. 야 대북 사업 너 나한테만 팍 밀어줄 거야. 그러면 이화영 혀가 좀 짧았나 봐요. 예. 아니 생긴 게 저팔계잖아요. 예. 선글라스만 딱 끼면은 그냥 왔는데 바로 저팔계예요. 생긴 거 보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말투가 그렇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거 이화영이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꼬신 거야. 네.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김성애랑 네. 이제 그때 이제 왔던 세 명이 네. 세 명이잖아요. 그 남자 네. 2명, 여자 1명, 여자는 김성애. 네네. 이게 이제 실세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애들이 송명철. 예. 예. 송명철하고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세 명이 이제 왔는데 네. 이 인간들이 네.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거기 해외에서 만났는데 이화영은 방에 들어오지 말았다. 당신 나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나오네? 예, 선양에서 술 먹을 때. 예, 술 먹을 때. 이게 이 방이 어디라고 오네? 제대로 나가라.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나가라! 예, 이거 어디서 먹구녕에 이 술을 갖다 처먹으려고 여기 들어오네? 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거기 앉아있다가, 네. 아니, 우리 형님한테, 다 왜 그러십니까? 네. 내, 진짜, 아니, 나 정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형님인데, 형님 들어오세요. 내가 그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야. 그렇지. 맞아요. 예. 그 동영상도 있어,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꼬셨는데, 그때까지는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거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럼 날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이제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불 됐잖아.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재명이도 가야 돼. 어. 이재명이도 가야 돼. 네. 이재명이도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도지사님께서 네. 북한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아하. 그거를 한번 논의해보자. 아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님미나이라에 올라면 말이요. 우리 그래도 모양은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헬기도 띄워야 되지. 그 강원 벤츠도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참 이거 돈이 한두 번 드는 거 아닌데. 그렇지. 우리에 대해 한 500만 불은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200만 불로 하자. 그러다가. 네. 아니, 그러면 이거 흥정하네? 네. 300만 불. 이게 안 돼. 이제 딱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300만 불이 결정돼가지고 이재명 대북 가는 비용이 네. 300만 불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00만 불 딱 결정되고 네. 거기서 이제 결정된 거를 누가 보냈느냐? 누가 김성태가 보낸 겁니다. 김성태가 보냈죠. 예. 예. 김성태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변호사들은 뭐 했느냐? 네. 300만 불을 그냥 네가 준 거지. 삥 뜯긴 거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한테는 아무 죄가. 그렇죠. 이재명 무관하게. 네가 그냥 네 사업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삥 뜯긴 거지. 너 그냥 주식 올리려고. 네가 그냥 하려고 그런 거지.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건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내복 있잖아요. 예. 내복을 1000만 불치를. 네. 형님 그럼 북한 간다 그러니까. 네. 형님 북한 간다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북한 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제가 거기 북한에 내복 1000만 불치 내가 이거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에 가갖고 제 동생 그 쌍방울에서 그 1000만 불치를 그걸 준다. 내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1000만 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남도선에서 팔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예, 그냥 우리는 돈으로 1000만 불 주시면 안 되겠지. 그 빤스로 미사를 못 만들지만 빤스 판 돈으로는 미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달러가 거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 맞아요. 자, 잠깐만 숨 좀 고르실 때 동안 제가 슈퍼챗 하신 분들 좀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햄토리님, 하이디님, 메가키님, 호시님, 뿌앵님, 아니님까지 제가 봤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제가 누락된 분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집중하느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지 놓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릴레이로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슈퍼챗을 계속 쏘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태의 의리 맞아요. 뭐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화영에게 한 걸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네. 20년의 그 우정이 의리를 있더라고요. 보이는데 이화영이라는 자는 그때 배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이화영이 이것도 배신했다고. 아까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고 봐. 뭐냐면, 김성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김성태랑 좋았던 시절에 이재명은 뱀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재명, 형님, 이재명,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재명이 알고 봤더니 내가 가서 만나봤더니 뱀이야, 뱀. 이제 이런 거죠. 예. 무슨 뜻입니까? 이제 뱀. 예. 뱀도 종류가 많습니다. 네. 뱀이라고 다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30년 묵은 백사, 이 백사는 그냥 백사가 아니요. 지리산에서 100년 묵은 산삼만 먹는 백사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백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백사가 거기서 헤엄친 데에서 물을 마신 네. 도마뱀이요.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가 돼 있어. 예. 도마뱀 확실히 꼬리를 잘. 살모사 아니에요. 살모사 그래도 가오가 있지. 살모사 잘 도망 안 갑니다. 살모사는 뱀 중에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아요. 예, 가오가 있어. 뱀이야. 그리고 쓸모가 있다니까. 그거는 술이라도 더 단 거지. 아니 도마뱀 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주. 능구렁이는 어때요? 능구렁이도 능사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이거 능구렁이도 네. 이거 뭐 옛날에 이거 보약으로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쓸모가 있어. 그리고 근데 뱀 중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뭐냐면 도마뱀이야. 그렇지. 도마뱀 술도 안 되고. 예, 도마뱀은 그래도 뭐 좀 크다라면 외국에 있는 그 도마뱀이 아주 크다라면 그거 잡아서 이렇게 먹기라도 하는데 이놈의 뱀은 먹지를 못해. 예, 풀뱀도 외국에서는 음식으로 팝니다. 예. 근데 물뱀 뭐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고기로 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 고기로도 못 팔아. 예.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리고 잡을라 치면 꼬리 자르고 도망가. 예. 그러니까 꼬리 자르는데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막 자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봐. 뒤뚱뒤뚱 하면 막 잽싸게 도망가. 이러면 봐요. 그렇죠. 짧아가지고 이재명도 짧아. 짧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네. 이거 힘들었네. 도망가는 척했네. 네.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하다. 뭐 하는 척했네라는 예. 말을 입에 달고 다니잖아. 예. 그렇군요. 예, 도마뱀. 예. 꼬리 자르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자도 사실은 정말 예. 이 인성이나 인품이나 난 김성태 한테 하는 짓을 보고 또 느껴. 김성태는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아니 솔직히 사회이사라고 돈 줘. 그다음에 이화영의 내연녀라는 사람 취직시켜갖고 돈 줘. 그걸 다 알면서도 끊임없이 그냥 어쨌든 돈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었잖아. 솔직히 이화영이 뭘 해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의리. 그러니까 이화영 말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날 재판장에서도 그러면 500만 불을 그러면 이화영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야. 네네. 내가 저 형님은 내가 옛날부터 잘하는데 저 형님 뭐 옛날에 야인 시절 때 아무것도 아닐 때도 그때 내가 카드 주고 다 했는데 제가 뭐 저 사람 믿어가지고 500만 불 주고 내가 저 형님 저 사람 때 이화영 때문에 내가 그랬겠습니까?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보고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예, 화통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거. 매우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재판정에서요? 재판정에서는 그날 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법은 죽었다. 네? 우리나라 법이 죽었다. 네네네. 법이 죽었다고 했죠. 예, 법이 죽었다 그랬죠. 네. 이재명은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면. 법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법을 죽였죠. 다 죽이고.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위증교사로 죽이고. 판사를 갖다 여러 차례 속이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을 여러 차례 죽이니까 연쇄살인마인데. 그 법을 죽인 것 따지면 연쇄살인마예요. 예, 연쇄살인마인데 그 중에서 또 뭐냐면 건술린이 사건이 있겠죠. 그때 이제 누가 했어요? 쌍방울이 처음에 초벌구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이게 김만배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냥 다 모양을 만든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예, 초벌구이한 쪽이 누구냐면 이제 김성태 쪽이었잖아요. 그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 초벌구이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전모가 그러니까 그 이재명의 그 법관 매수, 법원 로비, 법원 로비 관련된 것들이 이제 확실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 그걸 했어요? 녹취록에 보면은 이화영이 그게 두렵다라는 게 나오죠. 이거 까지면 큰일 난다. 예, 이거 까지면 큰일 난다.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녹취록과 관련해서 김성태와 이재명과 이화영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렇게 법원 로비를 하고 정치 자금을 대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하자라고 했으니 이거를 특검해야죠. 근데 뭐 특검하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소식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저 소식통이 좀
제 소식통을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으면요. 네네. 감옥 갔다 오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소식통들이 네네. 이제 의하면 네.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들입니다. 네네.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이고요. 네네. 근거가 있고요. 네. 확실합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 이제 다 까겠다. 김성태 회장. 예, 회장이 다 까겠다. 절대 숨기지 않겠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법원 네. 그 로비했던 네네. 그 내용까지도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거는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쌍방울은 기업이니까 제대로 제대로 된 기업이죠. 조폭이 하더라도. 그런데 이 어떠한 것도 사실 기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당연히 기록에 있겠고 법원 로비를 했던 아니면 대법원의 권순위를 구워 삶았던 간에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김성태가 이번에 그래? 그럼 이것까지도 해보자 라고 나선다면 정말 핵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뭐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저는 한 가지 제가 어저께도 제가 저쪽에서 강용석 씨하고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이재용 회장은 최재경을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요? 예. 거기에 이제 변호인단에 있어요? 변호인단 정도가 아니라 3인자라고 봅니다. 저기 이제 최재경이. 예. 근데 최재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정에 박근혜 정부 민정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재명과 내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시장 시절. 그다음에 김만배하고 막역한 사이고요. 네네. 저하고도 골프 한 50번 정도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경을 제가 잘 아는데. 네. 최재경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줬냐면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태영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 이태영 변호사를 처음에 이재명한테 소개시킨 사람도 바로 최재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최재경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이 최재경 관련돼서 모든 걸 알고 있고 같이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그럼 다시 멀어졌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에 1년에 지금 언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 정도가 나서야 이렇게 지금 언론의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삼성이 언론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기획사도 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이 오히려 이재용 회장도 모르게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회장 석방하라고 날린 게 우파 아닙니까? 좌파들이 이재용 회장 가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오히려 우파들은 이재용 회장 풀어주고 우리나라 기업 달달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삼성은 이재명을 돕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최재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우려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재경, 권순일, 김수남 이런 이름 말고도 당시 수원지검장이나 수원지검에 있던 사람들, 이태영도 수원지검에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재명과 한통속이라는 것.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니 대법원의 대법관이니 이런 날고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재명과 저렇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근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단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것. 그거 진짜 끔찍합니다. 변호인단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그룹 내에서 3인자라고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삼성 고문 변호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자면 그 옛날에 그 미전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전체를 갖다가 삼성 전체의 그 법률 관련된 그런 거를 전부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거 거의 최측근 인사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위 정도 랭킹 3위 정도 된답니다. 예, 그런 데를 그래서 지금 위험하고 삼성이 요즘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무관하지 않을 거다. 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유동규 본부장의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조언도. 제가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제가 광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광고 안 줘서 삐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삼성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이 재판, 이화영과 관련된 2심.
자, 수원고법 대단합니다. 수원고법 정말 재판 시작한 지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 좀 넘었어요. 네. 그런데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완전히 그 변론을 끝마친다고 합니다. 네. 변론을 끝마치고 그렇다면 뭐죠? 결심 공판이 있고 그다음에는 뭐죠?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내로 많이 네. 줘도 2개월 내로는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화영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재명은 망한다. 네. 이화영의 2심 재판으로 거의 끝난 겁니다. 대북송금은. 그래서 이재명의 11월 달, 마의 11월 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저기 그 11월 달은 이재명한테 2024년 11월 달은 이재명한테 잊혀지지 않은 계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잊혀질 계절이 아니고. 예, 잊혀지지 않는 계절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의 또 해안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 말이죠. 선고 말고 선거 말이죠. 선거가 저는 신문들이 제목 잘못 달고 있더라고. 네. 뭐 체면치레했다, 무승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재명의 참패다. 참패. 즉 곡성은 어차피 그건 닭이 텃밭이고 강화는 어차피 국민의힘 텃밭이면 지금 금정하고 영광인데 보면 금정에 올인을 했더라고요. 이재명이. 네. 완전히 가갖고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패했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 김어중 같은 애들이 막 그 여론조사 꽃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이긴다. 막 난리를 쳤죠. 자, 그 다음에도 쳤어요. 자, 근데 영광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패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패배인 게 뭐냐면 이거죠. 아니, 영광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게 60%야. 무슨 뜻이냐면 네. 40%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30%를 진보당이 이기고 29%를 조국이 가져가. 합쳐서 60%야. 그러면 이재명이 거기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게 표가 갈려서 그렇지. 야당, 그러니까 영광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여당을 반대하는 표가 60%나 된다. 이건 이재명한테 사실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어저께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재명은 네. 온 국민이 싫어한다. 호남도 싫어하고 네. 지금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네네. 예,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선거 결과가 이제 호남에서 겨우 40% 득표로 이제 당선된 거. 이제 그거 하나 건진 게 어떻게 2대2가 되겠습니까? 호남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1대1이냐 2대 0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호남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강화에서도 지고 네. 그다음에 부산 금정에서도 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패한 게 뭐냐면 네네. 예, 중요한 게 서울시 교육감도 있었죠. 네. 거기서 패했습니다. 네. 이거는 매우 뼈아프죠.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좌파 교육감을 끝내는 아주 중요한 네. 일이었는데 이거 너무 등한시했다. 네. 이건 두 사람 다 실수가 있다. 네. 뭐냐면 청와대도 문제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문제가 있다. 네. 한동훈도 이 부분을 못 챙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교육에 대한 중요성, 네. 그 다음에 좌파 교육에 갖고 온 병폐를 안다면, 예, 절대 그거를 좌시하지 않았을 텐데, 예,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선관위 관련된, 네. 예, 선관위 관련돼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 사람 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매관매직으로 네네. 예, 선관위에 자신의 아들 딸들을 전부 다 선관위의 직원으로 만드는 예. 그런 짓들을 했죠. 그다음에 인사도 네. 마음대로 하고 네네. 아주 그냥 그 부패한 조직이 그렇죠. 그런 부패한 조직이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이 네. 어떻게 공명한 선거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죠. 민주 선거를 그렇죠. 책임지겠습니까? 네. 그런 조직에다가 민주 선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단호한 대처를 했더라면 네.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는 선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부분을 방치한 것 또한 예, 좀
뼈 아프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인식시키고 부각시키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사실 당은 어떤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교육감 선거는 전혀 그 정당의 어떤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교육의 어떤 이슈를 좀 더 던져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육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정당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홍보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슈할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이 있었는데 아예 손을 대지 않았던 것도 좀 문제다라는 뭐 지적으로 전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재명의 어떤 이번 선거 결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은 아쉽지만 영남의 60%가 이재명을 반대했고 호남의 60%가 이재명을 반대했다. 영남의 60%가 아니라 저는 영남의 사실상 저는 이재명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는 거의 나는 한 8, 90%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곱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스코어가 나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그건 맞고요. 100%가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 득표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득표율을. 민주당이 아까 국민의힘이 금정에서 60%를 먹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30%를 먹었으므로 60%가 반대했다라고 표현한 거고. 근데 사실 뭐 선거에서 한 표 차나, 만 표 차나, 10만 표 차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민주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쟁취해야 될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반드시 투표를 하고 그리고 투표로 선거에서 이겨야만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재명 말대로 이재명을 응징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동규의 입이나 그다음에 여러 평론가님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실제로 그 끝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물론 판단할 겁니다. 법원에서 판단해서 법대로 진행하겠지만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표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1시간을 달려봤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신골드와 함께 하십시오. 환신골드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피로 가라! 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뱀 안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환신골드하고 드시면 저처럼 피부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환신골드 부모님 사드리세요. 부모님 드시고 그리고 본인도 드시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필요하신 분들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성태 씨가 이제 이화영 이 주장한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의 회의에 그렇죠. 멋진 말을 남겼어요. 내가 애냐? 짜장면 사준다고 말 바꾸게 빵 터졌어요. 근데 짜장면이 아니고 연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이재명은 뱀 같은 사람이라고 이화영 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요 얘기를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요게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이게 이재명이 뱀 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꽤 계실 거예요. 놀랍지가 않아. 놀랍지 않아. 나도 그래. 요게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화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화영은 지금 이제 이재명의 신복이고 이재명에 의하여 그쵸. 경기도 부지사 자리를 얻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킨텍스 사장까지 얻어서 그쵸. 그야말로 왼팔 오른팔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주군을 뱀이라고 뱀 같은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딴 사람도 아니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지금 공범 관계로 이렇게 기소된 김성태가 딴 데도 아니고 중인 환식 모든 기자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법정에서 공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화영도 속으로 당혹스러울 거고 이재명은 야 이화영이 이놈 봐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빨리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사체를 발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성태가 저는 이걸 아주 저는 일부러 굉장히 약한 급소를 쳤다. 일부러. 그리고 이화영, 이재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갈라놓고 네. 또 그다음에 그 저 뭐지 본인은 복수를 또 한 부분이 있어요. 이화영한테? 두 사람 다한테 복수한 건데 왜냐면 이재명 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성태 나중에는 깡패. 내가 조폭하고 우리가 노는 사람입니까? 그랬잖아요. 네. 이 김성태 입장에서 진짜 화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본인이 그래도 본인은 지금 쌍방울 오너로 맞아요. 뭐 모두가 나를 그렇게 욕해도 너는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도와줬어 아닌 말로. 그렇죠. 정말 그렇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 도와주고 돈 잔뜩 내주고 그랬는데 나를 그냥 일개 조폭? 지금 제가 유동규 씨한테 오늘 좀 물었어요. 이 발언의 배경을. 네. 그랬더니 김성태가 진짜 그 조폭이라는 말에 진짜 화가 났을 거라는 거예요. 빡쳤구나. 왜냐면 유동규 씨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좀 과거에 그 이재명 주변에 이재명 경호하는 사람들이 다 조폭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조폭 출신을 경호원으로 쓴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나보고 버젓한 지금 직업 있는 대기업 나한테 회장을 그리고 자기들을 돕고 말이지 이런 사람을 조폭이라 그러니까 두고 보자 하다가 오늘 결정타를 먹였다. 아예 그냥 작심하고 나온 거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항소심은 그 증인 잘 안 부르지 않나요? 그런데 이거 사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재명 쪽 이화영 쪽에서 재판 지연하려고 뭐 그 증인 무작정 부르고 뭐 기록 다시 보고 뭐 이런 재판 지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재판 지연의 결과일 가능성도 있고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이게 그럼 뱀 같은 인간이라는 거는 왜 나왔느냐? 제가 이동규 씨한테 물어봤어요. 재판 상황을 아니까. 그 이화영이 아무리 같은 편이라도 이 감옥에 수감돼 있으면서 이재명 속셈을 모르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뭐 위해주는 척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화영 변호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전부 이재명 측근들이죠. 이재명 변호사들이 다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변호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지금 법정에서 배지는 이화영 변호인하고 배지 달고 나왔지만 이재명 변호하고 있구나. 이 말하는 내용은 전부 이재명 변호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화영 앉혀놓고 이화영을 변호한다는 변호인들이 계속 물어보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300만 달러 이거 이재명은 관계없죠. 이거 김성태한테 그냥 자발적으로 김성태가 낸 거죠. 이런 얘기만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화영은 사실상 변호를 못 받는 상태잖아요. 자기 변호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변호에 초점이 있는 아닌 말로 우리 대표님도 무슨 대표님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무슨 변호사 써야 되는데 자기가 대표님이 돈 주고 변호사 썼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 보니까는 자기가 아니고 대표님이 아니라 딴 사람만 대표님하고 공범이었던 네가 독박 써 막 이러면서 그런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화영이 지금 겉으로는 이재명 말 듣는 척하지만 결국은 주변에다가 사실은 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직접 들은 김성태가 지금 저기서는 위증하면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런 소리까지 했다는 거는 이화영이가 이화영도 저렇게 꿰뚫어 봤다. 그리고 겉으로만 지금 한 패인 것 같지 속으로는 이미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런 게 드러나는 거지. 근데 이화영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국 상황하고 많이 연결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건 이거예요. 조만간 이제 윤석열 정부 붕괴되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바로 복권에다가 사면까지 해줄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민주당에서 자꾸만 이화영 이 피고인을 무슨 연어 사주면서 회유했다 이러는데. 정말 지금 회유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이 그야말로 그 이화영한테 너 끝까지 입만 다물어 주면은 사면 면발 좋은 사면으로 지금 연어보다 훨씬 맛 좋은 사면 라면으로 지금 내가 볼 때 진짜 정말 먹을 거 주면서 회유하는 거는 민주당이야 제가 보면은. 그러네. 연어는 한 번이지만 사면은 영원하죠. 그럼 이 사면은 계속 맛있게 계속 면발 좋아. 그럼요. 그러네요. 그리고 로또 복권도 줄게 복권. 그치. 로또 복권에 사면다. 이화영 씨가 예전에 살아온 여정을 보니까 약간 정치 브로커 같이 살다가 이게 이재명을 만나면서 그래도 승승장구를 했더라고요. 아니 사실은 이재명 만나서 승승장구 이전에 정말 그 전에 정말 좀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었죠. 왜냐면은 과거에 열린우리당 노무현 정부 시절에 열린우리당 의원한 다음에 그다음에 계속 좀 잘 나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생활고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알다시피 이해찬 최측근이에요. 이해찬 최측근. 그래서 이해찬 밑에서 있었는데 이러다가 이재명 이 성남시장이 딱 점 찍은 거지. 이해찬을 점 찍은 거야. 그래서
이해찬이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이해찬이 이제 찌그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성남시장이니까 법인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저거 후원할 수 있는 활동비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이해찬이 뭔가 이렇게 좀 중심이 된 그 시민단체 쪽에서 네. 무슨 뮤지컬 그렇죠. 이런 거 하는데 뭐 다른 그게 금강이죠, 금강. 그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게 이해찬이구나. 그래서 그 단체가 아마 그 뮤지컬을 하는데 뭐 다른 지방자치 단체장들은 다 후원을 안 한 거예요. 그때가 보수 정부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때 이재명이 딱 해준 거야. 그게 문익환 목사님 아들 그렇죠. 문성근 말고 네. 위에 형 문호근인가? 네, 문호근 씨. 네. 그분이 연출한 뮤지컬이에요. 뭘 아시는구나. 네. 저는 뭐 그런 디테일까지 좀 몰랐는데. 가서 봤잖아요. 그렇군요. 그게 바로 이재명 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해찬 이제 이재명을 좀 하는데 자식? 요즘 앞으로 좀 키워볼 만한데?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거구나. 그래서 이래서 정말 이제 이재명 이분이 성남시장을 하다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뭐 사이다니 고구마니 해가지고 그쵸. 2017년 대선 때 네. 확 떠가지고는 이제 문재인하고 경선까지 갔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문재인하고 경선 갔는데 그때 그 내부 전략은 뭐냐면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될 거니까 우리 시장님은 2등 전략. 근데 눈에 돋보이는 2등으로 가자. 그러면 문재인까지 말고 좀 정책이라든가 뭔가 앞으로 확장성이 있어서 내가 포스트 문재인이다. 그렇게 이제 가자고 참모들은 그랬는데 이재명 시장 스타일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단 마이크 잡으니까 이제 폭발한 거야. 만화랑 둘이 또 그렇죠. 그럼요. SNS 그래가지고 이제 이른바 문바들한테 완전 찍힌 거야. 야,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손봐야 되겠다. 이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된 다음에 그야말로 해경을 안 파동에다가 지금 저 검찰 지금 수사하고 있는 죄목 다 사실 문재인 검찰 때 나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대장동 친형 강제 입원 다 그때 나온 거. 그때부터 수사했고 그때 이제 깜빡 넣으려고도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민주당에서 제명하려고 그랬잖아. 이재명 제명. 그렇네요. 그걸 누가 주도했느냐? 당시 친문의 핵심이라는 김진표. 김진표 이런 분들이 그때 아주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선견 지명이 좀 있네요, 김진표 씨가.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때 가로막은 사람이 누구냐? 이해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의혹만 있지 결론이 안 났다.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되고 그때까지 제명 탈당 불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정말 세게 봐준 거죠. 그리고 동시에 또 하나 결정타를 준 게 바로 자기 최측근 이화영을 거기 경기도지사 부지사로 심은 건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 또 이재명이 한상 말아드린 거죠. 왜냐면 이재명 식솔인데 지금 실업자잖아. 그런데 지금 순식간에 부지사 자리. 그럼요. 그래갖고 또 한 번 이해찬한테 굉장히 칭찬받는. 이화영 씨의 화양연화는 그때가 아니었나? 그렇죠. 이화영의 정말 화양연화는 경기도 부지사를 하면서 한손에는 쌍방울, 한 손에는 안부수 등 북한 치고서 뭐 하여간 그 즐거운 생활을 보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 킨텍스 사장.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좋아요. 너무 좋아요 거기. 그럼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걸로 즐거운 생활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독배였죠. 그게 독일은 꿀 이제 한마디로 그 뭡니까 꿀 발린 칼이었다. 꿀 발린 칼. 꿀 좋다고 한타 먹다가. 사장이. 킨텍스도 그렇고 경기도 이제 경기도 부지사가 결국 평화부지사. 그렇죠. 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부지사 중에 평화자 들어가는 데는 저기밖에 없어요. 경기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붙인 거예요. 왜 그러냐? 이재명 시장의 경기도지사의 한마디로 대북 평화쇼. 나도 문재인처럼 판문점 회담. 나도 문재인처럼 남북 정상회담 해가지고 다음번 대권 직행할 거야.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 이 광풍이 문재인 평화쇼 광풍이 이제 그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다 몸이 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배제됐잖아. 접경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다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접경 지역이면 당연히 경기도지사 그리고 강원도지사잖아.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접경이잖아요. 특히 경기도가 접경 의미는 더 중요해요. 개성이 있잖아. 개성공단.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지사야말로 접경 지역 하면 경기도인데 이재명은 쏙 빼고 박원순을 데리고 갔잖아. 그러니까 박원순하고 최문순 양순이를 데리고 가고. 생각해보니까 서울은 접경 지역이 아니네요.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진짜 화가 나지. 내가 그때는 이재명하고 취재가 되던 때로 전화해봤더니 뭐 아주 그냥 목소리에 잔뜩 화가 나 있고. 그런데 보니까 두고 봐라. 내가 딴 지금 경로가 있다.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이해찬 이화영 그쪽인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같은 그때 여당 내에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무리수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그래 문재인이 날 그걸 배제했어? 난 그럼 딴 길 뚫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네. 하여간 북한 김정은이 손만 잡으면 네. 마치 내가 대통령이 된다는 그 이상한 하여간이 뭐라 그럴까 망상이 그러니까요.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많은데 북한하고의 악수는 한마디로 그겁니다. 정말 독이 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독배를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 31일 날 아마 항소심 마무리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11월은 진짜 네. 11월 그것 때문에 심판의 11월인데. 그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지금 세상에 취임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취임한 지 며칠도 안 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지금 탄핵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금 이제 네. 그야말로 큰 칼 또 찼는데 네. 지금 이게 이제 당연히 일단 민심이 일단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거 이거에 대해서는 여론이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공수처에다가 이 부분을 뭐 고소를 하든지 하면 될 일이지. 그러니까요. 이걸 갖고 지금 탄핵을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쵸. 한마디로 파리 잡을 일에 손 잡는 칼을 지금 동원한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럼 왜 하느냐? 이게 11월 이제 본인과 부인의 하여간 지금 3번 연속이 선고 이걸 앞두고 또 지금 보니까는 하여간 검찰을 겁박하고 판사들한테도 지금 시그널 보내는 거지. 판사들도 이제 탄핵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뭔가 시그널 보내면서 우리 총장도 탄핵할 거야. 예, 검찰총장도 탄핵하는데 뭐 판사 니들 잘 생각해봐. 지금 이런 시그널을 계속 서초동에 보내고 있다. 이게 네. 판사도 탄핵이 돼요? 되죠. 왜 안 됩니까? 뭐 하면 하는 거지. 판사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 사법부인데? 검찰은 근데 사실 이 체계상 사법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을 다 탄핵할 수 있어요. 모든 공무원. 그래서 오늘 진짜로 민주당이 네. 드디어 검찰총장 탄핵을 하겠다고 당론을 그렇죠. 결정을 했는데 네. 어제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아마 이유로 걸고 그렇죠. 거봐 불기소했지 그러니까 탄핵할 수밖에 없어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사실 근데 도이치모터스 문제가 사실 법적으로 보면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정치 테크트리를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1심과 2심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1심에서는 문제의 전주 그 모 씨가 무죄가 났어요. 근데 2심을 할 때 거기에 그래서 혐의가 추가된 거예요. 그 추가가 뭡니까? 방조죄. 방조가 들어간 거예요. 방조가 1심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방조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1심에서는 무죄를 먹었는데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은 안 했어도 그것을 방조하고 묵인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면은 그것도 일종의 범죄다 하여 이것을 공소장에 검찰이 적시를 했고요. 사실은 그 1심에서도 그게 다뤄지긴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좀 모호하게 다뤄지다 보니까 1심에서는 그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검찰이란 기구는 아시다시피 내가 일단 기소한 사람은 유지하죠. 어떻게든 유죄를 받아내는 게 그 검찰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쵸. 검찰이 이거 봐라. 이 부분은 그러면은 2심에서는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했더니 먹힌 거예요. 먹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사도 바로 같은 전주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사도 지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4시간 넘게 레드팀까지 운영하면서 이랬다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국민 눈높이에서 좀 납득할 성과를 내놔야 된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거였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여론이 더 높아졌어요. 이것 때문에 63%까지 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음 주에 있을 용산에서의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독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 지금 이 도이치 불기소 이것 때문에 어쨌든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이 더 지금 힘을 얻은 건 사실이고. 근데 검찰 입장에서 이거를 불기소를 안 하고 지금 몇 년째 계속 끌고 있는 사건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소 아니면 불기소가 맞는데 뭐 아니면 도죠. 근데 지금 불기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특검 여론이 너무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윤 대통령 내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검찰 자체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검찰의 신뢰도가. 차라리 기소를 하고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깔끔한 처리였을까요? 일단 검찰이 기소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심의위에 넘기면 되죠. 이건 심의위에 수사심의위원회? 그렇죠. 수사심의위에 넘기면. 왜냐면 논리가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게 명품백도 수사심의위에 올렸잖아요. 그쵸. 명품백은 김건희에서 본인도 올리고 그 명품백을 줬다는 최재형 복사도 최재형 올렸잖아요. 올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명품백하고 이 지금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하고 네.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더 셀까요? 어느 쪽이 더 죄질이 높아요? 죄의 정도로 보면 어느 게 더 죄가 더 크다고 보세요? 도이치모터스. 이게 크죠. 그건 명품백이야 뭐 이제 백 하나 받았냐 안 하는 문제지고 이거는 주가를 그렇죠. 조작했느냐 거기에 또 방조했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범죄가 성립한다면 더 질이 나쁜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훨씬 더 범죄의 질이 약한 명품백도 수사심의에 올렸는데 이거는 왜 안 올리냐는 이거는 논리가 잘 성립을 하고 그래서 올렸는데 검찰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식을 갖춘 네. 여러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네. 구성원이 되는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이거는 기소하는 게 맞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검찰이 굳이 스스로 기소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상식에 비춰볼 때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썼다. 수사심의위에 올려봐라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뭐 범죄 여부와 무관하게 인민재판을 하자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이러저러하게 의심의 의혹이 눈이 있으니까. 있으니 네. 그거를 그냥 깨끗하게 절차적으로 해소해버리시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그게 바로 수사심의위라는 근데 이거를 거예요. 왜 수심위에 검찰은 안 올린 건가요? 그러니까 요게는 패착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패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것을 사실은 더군다나 더 큰 패착은 사실은 지난주에 지금 원래는 그냥 불기소 날려고 처분을 했죠. 내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그저께 그러니까 이번 주에 들어갔고 이제 네? 뭐죠? 재보선이 열리는데 지금 여당이 절체절명 위기인데 여기다 그냥 불에 기름을 붓는 게 또 모자라서 완전히 이번에 재보선 참패를 아예 검찰이 끌어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바로 그 얘기를 지난주 이 검찰이 불기소 딱 결정하기 직전에 꺼낸 거예요. 국민 눈높이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번 거네요. 그래서 검찰이 딱 그걸 보고 여당 대표가 이 정도 나왔으면 조금 이거는 시간을 둬야 되겠다. 해서 일단 미뤘는데 이것도 너무 그래. 끝나고 다음 날. 아니 왜 끝나고 다음 날인지 아세요? 왜요? 내일이 검찰 국감이에요. 아마 내일 얻어 터지긴 하겠지만 이 차라리 그냥 내일 한번 매맞고 끝내버리자. 국감 전에 끝내겠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 그 국감이라는 걸 검찰이 캘린더가 정무 감각이 너무 없어요. 검찰 달력에는 자기네들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감시당하고 자기네들 뭐 비즈니스 있고 이런 것만 적어놨지 검찰이라면요 지금 국가기구고 국가기구 중에서도 굉장히 그 어떤 정무적 법무적 판단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그냥 18일이 국감이니까 그냥 이번 주에 불기소한다면 이번 주에 그냥 해버려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전체 일정은 없고 네. 검찰이 언제 국감 출석하고 뭐 이런 일정만 그런 있다는 것만 거죠. 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한동훈이 지금 정신 있으세요? 한 방 뒤에서 한 방 때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나라 검찰 수준도 그렇고. 네. 하여간 제가 보면은 다들 나사가 풀려 있어요. 다들 나사가 풀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아까 원래대로 돌아가 본다면은 네. 이거를 이제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됨으로써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진 게 지금 사실이 됐습니다. 네. 자 이제 유일한 방법은 결국은 용산이 여사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조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특검 여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고 그랬어요. 불기소했다고. 네. 저는 이제 웃음이 터지는 게 사실 법치 사망일은 이분이 구속이 안 된 그날 아닙니까? 그럼 불구속 당연하죠. 영장 기각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이제 여러 차례 법치 사망을 그야말로 초래케 한 분은 바로 이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또 뭐라 그랬습니까? 뭐 도둑을 지키하고 경비를 막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떼도둑이 돼서 국가를 털었다. 근데 이것도 이분이 하실 말은 아니죠. 저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들이 누가 세상에 성범죄 하지 맙시다. 여성인권 보호합시다. 누가 그 말을 나쁘다고 하겠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아무리 맞는 말도 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런 그 파렴치한 엄청난 성범죄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범죄 하면 안 됩니다. 여성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 뭐 하는 놈이야.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 말로 지금 당장 뭡니까? 부인부터가 당장 지금 법인카드 허투루 쓴 거에다가 걸렸고 직타로 지금 그다음에 본인도 지금 그것 때문에 기소되고 있는 판 아니에요?
법인카드가 뭡니까? 국민이 말이죠. 그거 공무에 쓰라고 준 돈을 지금 초밥, 샌드위치 뭐 등등 다 지금 본인들의 사적인 동기로 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국민이 돈 주고 맡겼는데 말이야. 국간을 털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리고 왜 이런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도둑을 지키랬더니 도둑이 됐다 이 얘기는 사실 이거는 횡령 막 배임 이런 거랑 관계가 있고 그렇죠. 그 혐의는 자기가 받고 있고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네. 혐의는 횡령 배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는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자기 문제 맨날 생각하고 다루다 보니까 비유를 해도 그쪽을 하게 한 게 아닌가. 네. 아, 왜 이런 비유를 했지 보면서 왜 비유를 해도 이런 비유를 했지. 네. 네, 사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을 이럴 네. 때 쓰는 말인가 그러니까 봐요. 이재명 한다. 그러니까. 네. 지금 좀 댓글 보면 다 그래요. 정과 사범에 범죄 혐의가 수두룩한 인간이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네. 이런 말들이 네. 준법 정신이 그렇게 뛰어나서 잡범 사범이 되었는지 네. 그리고 뭐죠? 7개 혐의, 4개의 재판, 지금 이런 것들을 본인부터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네. 있다. 네. 근데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렇죠.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 방탄용이면은 검사를 탄핵하고 이런 게 방탄용이지 네.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 하는 게 왜 방탄용이냐 특검은 이거는 방탄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이 왜 이재명 방탄이 아닙니까? 우선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쏠리는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그쵸. 이쪽으로 돌린다는 것부터가 방탄이 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렇게 특검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들이 쫄게 되는 거예요. 검찰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러네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검찰 한두 명 탄핵하는 것보다 이건 네. 검찰 전체를 탄핵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총장이니까. 그죠? 아니 검찰총장 탄핵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본인 논리 얘는 이사람들 사람- 논리가 그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방탄이면 검찰을 탄핵하지 그쵸. 왜 김건희 특검법을 하는 게 이재명 방탄이에요? 근데 네네. 같은 얘기예요. 김건희 특검이라는 거는 원래는 검찰이나 공수처가 해야 될 문제를 지금 특검은 누굽니까? 자기는 민변 무슨 그쵸, 변호사 쓰겠다는 변호사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검찰 없애버리고 민변 변호사가 검찰 네. 역할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검찰이 뭡니까? 바로 자기를 기소하는 칼잡이들 아니야. 그 칼잡이들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방탄이지 뭡니까? 그게. 네.